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 이 사건,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립통합위원장 연결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이제 진실 공방이 있다가 어제 주성영 의원이 이제 재인터뷰를 했는데, 박주원 최고위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맞다라고 하면서, 그걸 재차 여러 번 확인해 준 바 있다고 인터뷰를 해서 사실상 이 공방에는 이제 쐐기를 박은 것 같은데, 2008년에도 당시에 박주원 최고위원이 이 제보자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듣지 못했는데요. 네. 당시에 그 같은 법사위에 있었던 박지원 의원은 뭐 인터뷰에서 예. 그 당시에 소문은 들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소문, 그때는 소문이라면 지금은 이제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인데. 근데 이 일이 예견된 사태라고 하셨던데, 왜 어떤 의미로 예견된 사태라고 하신 겁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 쪽에서 그동안에 특히 안철수 대표가 이제 자기 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구 이제 사람들을 받아들였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좀 문제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지난번 증거 조작 사건의 뭐 이유미 이준서라든가 네. 또 뭐 주변에 그 과거 친이계라고 할 수 있는 그 한나라당 출신들 네네. 이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사람들을 뭐 과거 검증을 안 하고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끼어들게 된 거 아닌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영입할 때부터 이런 사달이 나중에 날 것만 같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주원 씨가 네. 이제 한나라당에서 시장까지 한 경력이 있는데 네. 상당히 그쪽에 충성을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했던 것이 아주 스펙이 괜찮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는 걸 들어봐도 이제 영입한 기준부터가 잘못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기된 사태라고 하시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친안파 그 국민의당의 구성원들 중에 친한파 구성원들 중에 친이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의심해 오셨던 거고 이번 사태가 그런 연결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바른정당 통합 추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는 겁니까? 뭐 그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죠. 뭐 친이계들이야 같은 당내의 호남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아무래도 그 뿌리가 같고 코드가 맞는 바른정당 사람들하고 합치고 싶어 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최근에 통합 움직임도 이해가 간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 지금 현재 네. 국민의당이 이 박주원 최고위원 사태와 관련해서 내놓고 있는 대응에 대해서는 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뭐 서둘러서 뭐 최고위원 사퇴다 뭐 당원권 정지다 하는데 뭐 계속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이 꼬리 자르기 하고 뭐 서둘러서 그냥 덮어버리려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외면한 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별로 새삼스러울 건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정치적 음해가 아닌가 초반에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일단 안철수 대표의 그 상황 인식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전에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을 하려 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자기를 음해하기 위해서 뭔가 정치적 음모가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몰아붙이는 그것은 참 정치 지도자로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 호남계 쪽에서의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분들이 이제 말은 그런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은 하는데 사실 자신들도 그분들이 이 안철수 씨 쪽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손을 잡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문제점을 또 지적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안철수 대표의 행태를 과연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그것도 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영입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는데 그때는 침묵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것저것 이 문제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철수 대표나 호남 쪽 의원들이나 처음에 같이 시작할 때부터 서로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도 않았고 자신들과 맞는 상대라고 생각도 안 했지만 이제 서로 필요에 의해서 손을 잡은 거죠. 알겠습니다. 계란 투척, 어제는 또 박지원 전 대표 계란 투척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바로 그 자리 옆에 있었는데요. 아, 그러셨죠, 참. 예. 아, 예.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그 당이 한마디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로 맞지 않는 상대, 신뢰하지 않는 상대가 불편한 동거를 하다가 이제 갈 때까지 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계란 던진 분, 네. 보도 나온 걸 이렇게 보니까 이제 광주 사람이긴 한데, 네. 보니까 뭐 SNS에 본인이 올린 것도 그렇고 이제 안철수 대표의 열성 지지자기는 하지만 네. 성향이 좀 자유한국당 사람들 또는 뭐 친박계 같은 그런 성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를 이제 종북좌파로 몰아붙이는 그런 식의 네네. 아주 수구적인 보수 성향. 그렇기 때문에 이 안철수 후보가 이제 처음에는 새정치 정치 개혁 이런 식으로 참신한 이미지로 나와가지고 젊은 층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요즘은 남아있는 지지층이 숫자도 얼마 안 되지만 대부분 그런 분들만 남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상황 인식은 제가 이해했고요. 아드님이시니까 2008년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논란, 이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표적 수사할 때, 표적 사장할 때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실 그때 그렇게 내색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워낙 평생 그런 일을 당하셨으니까. 이 근거 없는 모함과 음해를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또 당시에 이미 정계를 은퇴하신 지 몇 년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일이 뭐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전직 대통령이고 현실 정치와 상관이 없는 입장에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국회에서까지 여당 의원이 나서서 흑색 선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참 한심하다고 보셨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요 사안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거 아닌 것 같아서 또 한 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당 김원걸 국민통합위원장이었습니다.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저는 MB입니다. 그 M본부 사장님으로 최 사장님이 되셨다면서요. 그분 나한테 부숙 다가와서 물어봤던 분. 언론 장악의 주범이란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분. 사장 되셨구나. 블랙리스트였는데. 그 쫓아냈는데 이유도 없이. 근데 돌아왔어? 사장님이 됐다. 이야, 죽겠다, 진짜, 나. 죽겠네 진짜.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다네야, 진짜. 당연히 그러시겠지. 주범이신데. 주범이지, 뭐. 응? 아이, 예, 지난 세월 언론사를 망가뜨렸던 굴욕의 역사. 뭐 벌써 그런 식의 다큐도 많이 하던데 그 MB님도 같이 보시면 아마 추억이 새록새록 하실 겁니다. 근데 메인 앵커는 양치하러 갔나? 안 오대? 바뀐 거래요. 아, 그 이번 판에 MB님도 직접 지원 한번 해보시지. 뭐를? 그 스케이트장 보내달라고. 안녕하십니까? 오늘부로 스케이트장 관리를 맡게 된 만나면 좋은 MB입니다. 좋다. 좋기는 무슨, 나한테 전공이란 게 있어요. 아, 뭔데요 전공이? 난 눈 치우고 그러면 안 돼. 난 치우는 쪽이 아니야. 내 전공은 어지럽히는 거야. 그래 뭐 어지럽히는 전공 그 하나만큼은 아주 진짜 잘 살리셨어. 잘 살렸잖아. 난 이게 능숙해요. 그동안 네. 얼마나 내가 제대로 어지러놨니? 저기 내가 치워줄 줄 알았지. 아니, 나는 같이 어지를 줄 알았어. 에이그 이거 웃으면 나요. 우냐 그럼? 아유. 언론 정상화가 가장 무서웠노라고 이젠 고백할 시간입니다. 안 해. 그런 거 왜 하나? 어이구. 아직도 나의 지원군은 많아. 나를 갖다 잘한다 좋아해주던 사람도 24시간 뉴스하는 채널에서 싸장으로 내정도 되고 그렇지. 그 밖에도 변화를 모르는 보수 매체들도 많고. 그러니까 믿고 같이 가는 거지.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 어디냐. K본부는 아직 파업 중이죠. 그렇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철진한 정권의 어떤 정권의 나팔수와 어떤 방송의 주인 그리고 시민의 권력 이 양쪽이 붙으면은 이거 이 싸움 누가 이기겠습니까? 시민 몇 대 몇? 5대0 5대 0 아웃 5대 0 아웃. 아 왠지 무슨 사람 이름 같냐 5대 빵으로 하자 이상하다. 너무 그럴까요? 직접 풍자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풍자는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돼. 응. 이거는 아이디어가 아니야. 그렇지. 5대 빵 아웃! 아웃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이젠 아주 힘이 세져 갖고 많이 달라졌어. 예. 이럴 줄 알았으면은 우리 어떻게 써야 돼? 더 눌러놨어야 돼. 우리가 이게 똑바로 안 한 거야. 참 너무 설렁설렁 해가지고 그 바톤 넘기 온 건데 말이야. 그걸 똑바로 해야지. 그 오늘이 중간에 하지도 못한 제일 말이야. 춥대요.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에이, 이 멀어요. 들어갑시다. 문 열어요. 에이. 아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올해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정말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냐. 물론 해마다 다사다난 소리들은 늘 했지만 올해는 못 이겨. 그러니까 올해를 이길 수는 없다. 그 어떤 해도 다사다난으로는 올해를 이기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탄핵과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좀 돌아보면 정말 엄청나게 크고 엄청난 참 스펙타클한 어떤 드라마가 아니었느냐. 드라마 좋아합니다. 굉장한 드라마였습니다. 가결된 지 저 1주년 됐대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받아야 할 축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넣어두시 바랍니다. 됐어요. 넣어두세요. 안 해요. 갖고 가요. 너도. 에이 참. 자, 넓게 우리가 넓게 한번 보자고. 이 싸움 넓게 보자고. 넓게 보면은 나라가 더 망하기 전에 그래도 끝장이 난 거니까 이게 이 나라를 위해서는 다행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런 의미에 준비한 거니까 그냥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받아. 그러면 뭐 그 성의를 봐서라도 응. 제가 이건 받을 테니까. 많이 받으셨네. MB님은 이거 받으실래요? 어떤 거? 어차피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으니까 응. 그 MB님이 올해의 대미를 한번 장식합시다. 데미 응? 어떻게? 탄핵, 대선, MB님 포토라인. 에이, 예? 진짜. 아이 그림이 그냥 딱 떨어지네. 그림과 수레 왔네 지금. 어? 지금 어디다 대고 붓질이야. 그런 거 아니야. 모두가 원해요. 순리에도 맞고. 그건 일단 물리적인 시간상으로도 이건 어렵다. 그래요? 사이버사 정치 개입이랑 다스 수사. 이 아직도 뭐 더 해야 되고 이거는 그 정보원 여론 공작 수사는 얼추 된 것 같던데. 혐의마다 하나하나 이렇게 부를 거야? 묶어 한 번 불러야지? 아이 묵지 말고
한 건당 하나씩 그때마다 여러 번 그 포토라인에 서시는 건 어때요? 안 돼. 왜요? 그러게 너무 많아. 아, 많아. 매일 출근해야 돼. 그런 어려움이 있어.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무거 세트로 해다 몇 년 걸릴 텐데. 아이고. 건당 하나씩 일일이 조사받으면, 내 평생 조사 다 못해. 조사받다 늙어, 내가. 젊어지진 않아요, 어차피. 그 말을 또박또박. 성격이 많이 달라졌어. 감사합니다. 아무튼 내 말년에 대한 예우를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 그 예우를 갖춰주시는 게 먼저 아닐까요? 진짜 많이 늘었다니까. 감사합니다. 그거 책 봐요? 그 책 좀 보지 마. 본인만의 매력을 살려. 왜 갑자기 이거 따지는 식으로 사람이 바뀌나? 책을 보나? 신경질도 늘으셨네. 이렇게 막 이렇게 쪼여오는 게 느껴지시나 봐. 안 느껴져! 응? 안 느껴진다고. 저는, 지금과 같은, 이런 감정 프레식 정치 보복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세력들이 심기일전했어. 다시 한번 돌격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옛 영광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강한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그런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없더라고. 아직 내가 못 찾았어. 찾고 있는 중이니까 곧 내가 찾아볼게. 그게 찾아지려나 모르겠네. 이게 쭉 봐도 일야당도 지금 뭘 해도 어색하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히고. 그러니까. 어떤 소멸 직전에 있는 콩가루가 아니냐. 응? 가루로 흩어지기만 하지 뭉쳐지는 않잖아, 당초에, 이거. 저쪽 국당도. 거기지. 근거도 없는 그 DJ 비자금 폭로했던 분이 그 당에서 최고위원으로 있었다는 것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 박 의원 그분이랑 친하시죠? 그게 이제 내 안 친한 사람이 어딨어. 다 그런 거지. 위알도 얻을지지, 응? 위알들? 위아도 월더라고. 난 모두를 사랑한다. 난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하고 나를 사랑하는 친이계 마이 브라더스도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어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저는 근데 확신은 잘 안 돼서 속상하지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예? 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갈 겁니다. 아이고, 딴 사람인 줄 알았네. 아이고, 참 속 타시겠네. 또 자빠졌네. 아이고. 저를 이렇게 하냐고! 일어나세요. 예. 수고하시고. 내일. 이게 맞나?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봐.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왜 이래? 깜짝이야. 그게까지 꼭 해야 쓰겠어? 뭘? 고집 하나는 씌가지고. 왜 장난질이야?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아기를 속여.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 보면 좀 전에 원고 밑장을 빼서 궁서스라 되는 거 전마담에 갖고 나한테는 굴림치라 되는 걸 줬을 것이 내 말이 틀려! 틀려. 네 거나 내 거나 다 바탕채야, 바탕채. 이것이 바탕채요? 그래. 나는 몰랐지. 양선장 배분 거래장 얼른 출발해! 어딜 또 가려고? 알 것 없어. 하나 도움도 안 되면서 무엇을 맨날 그렇게 자세히 알라고 물어봐. 아기, 도움이 안 되다니 이거 왜 이래? 나 입에 나온 여자야. 그러니까 말해봐. 들어봐. 얘기해 줄 테니까. 그래. 입에 나왔으니까. 어떤 대기업 임원이 잘 들었어? 그래. 터키 공무원한테 뇌물을 주다가 걸렸다잖아. 터키 공무원. 공무원이라고 중요한 것이 그 나라의 공무원. 터키 정부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반덤핑 조사를 하는데 자기네 회사 좀 잘 봐달라고 터키 관세 무역 구소 공무원한테 뇌물을 건네다가 걸려본 거요. 세상에. 어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더니 그게 뭐하는 내 짓이야. 말이.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인간 아주 썩어 빠진 정신상태 밑장을 확 다 빼버리려니까. 내가 어느 때인데 이러고 앉았어. 양 선장 뭐더냐 빨리 출발하려고 문 걸어 정거. 아귀, 역시 여차기 하나는 끝내줘잉.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완전 기계 같지 않아? 저는 기계. 그럼 뭐 또 어쩌려고 그래? 주기자 가려고 그러지, 주기자! 주기자한테 알리자를 하는 거 아니야, 그지? 들켰지? 죽이자. 그래, 이미 늦었어. 김이 쫙 빠졌잖아.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되는 주기자 얘기잖아. 이제는 알아. 진짜. 안 속아. 이제 절대 안 속아. 근데 주기자는 지금 다스 주인문을 바쁜데 이것까지 물 시간이 없을 것인데?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 둘이 좀 무슨 걸고. 사이야? 무슨 사이길래? 언젠가 밝혀지겠지. 지 혼자 막. 주기자. 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혹시 그거 알아? 어떤 대기업 임원이 터키 공무원한테 자기네 회사 좀 잘 봐달라고 뇌물을 건넸다. 그래서 꼭 이 대목에서 알지. 아, 알아. 물었다지? 주 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그렇지. 놀라웠지. 근데, 지금이요. 세상에, 뭐? 이럴 수가. 별말 안 하던데? 아니야. 글쎄, 주 기자 말이. 그래서 터키 대사관 측에서 우리 외교부에 항의를 하고 아주 나라망신 제대로 당했는데 그 인간은 목격자들한테 발설하지 말라고 입단속이나 시키고 다녔대. 뭐시여? 그 인간 진짜로 안 되겠구만. 세상에. 다들 동작 그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줘 보려니까 양 선장은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전마담 얼른 CD 밑장 빼서 노래 틀어. 출발하자 양 선장. 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양 선장이 정말 있긴 한 거야? 있잖아 저기. 어디? 저기. 어디? 저 배 저기 선장실. 선장실 비었잖아. 저기 있잖아.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방음이 문이 닫았는가 그렇지. 뭐라고? 잘 안 들리지. 밖에서는. 유진아, 미운 사내. 이래가. 디너쇼. 모터쇼. 에어쇼. 패션쇼. 어썸쇼. 잔남이 이제 들어와야지. 이 세상 수많은 쇼그 중에 최고는 그렇지. 우주 최강 대박 라디오 쇼 배칠수 전영미 9595 쇼. 백이사 운전해. 고추성을 가진 아버님이 크게 건어물 아빠. 장사하셔가지고는 코건어 코건어 된 코건어 여사님. 와우 여사님 어? 법률사무소로 가시죠. 법률사무소. 좋아. 뭐 법률사무소가 왜 좋아요? 미혼 남성 변호사들 있을 거 아니야. 들이대야지. 고소당해. 고수. 고소당한다고. 요즘엔 상대 의사를 무시하고 들이대면 안 돼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 그리고 남자 만나러 가는 거 아니라고요. 그럼 왜 가? 소리상표 등록하러요. 이제 뿅뿅뿅을 소리상표에 등록해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뿅뿅뿅? 어. 소리상표.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개그맨 김대희 김주로 씨가 처음으로 케어해 주지 않나. 뭐 밥 먹자. 그때 달라요. 생뚱맞죠. 이 네 가지 뿅뿅뿅을 소리상표에 등록했다고요. 이제 이 뿅뿅뿅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등록하면은 권리가 생기는구나. 그렇죠. 그럼 나도 등록해야 되겠다. 백이사 운전해. 이거 등록해야지. 김미력 거잖아. 김미력 거야 이거는. 그렇지. 착각했구나 남의 거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선전포고. 리춘희 씨라고 그때 분이고 그분이 이쪽에 소송 걸긴 뭐 쉽진 않겠지만 창피하지. 그럼 웃음소리는 어떻게? 까마귀 거고. 까마귀 그러세요. 까마귀가 거지 이거는. 그러면은 확실하게 내가 만든 거. 그거는 이거는 확실하지? 그건 확실하죠. 등록하세요. 하자. 근데 등록비가 더 들 거야. 등록. 그럼 누가 남이 써야지 뭐 돈을 받든 말든 하지. 등록해. 혼자만 써 등록하고. 괜히 등록하고. 뭐 없나? 나? 진짜. 상담 한번 받아봐요. 아무튼 근데 나 뭐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발음. 발음? 발음. 발음. 틀리는 거. 웃긴 대목에서 틀리는 거. 뭐 그런 거, 뭐 받아줄 수도 있고, 뭐 모르겠다, 그거는. 애매모호해가지고. 가갖고 상담하면서 틀려봐, 발음을. 그러면. 헤드폰을 때려. 퀴즈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김준호의 케어해주지 않아. 와, 김대희의 밥 먹자. 컬투의 그때 달라요. 와, 생뚱맞죠가 뿅뿅뿅 중에서 처음으로 소리상표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상업적 권리를 보장받게 된 건데요. 비교적 짧은 시기에 걸쳐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나 구조를 말하죠. 뿅뿅뿅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서식에 맞춰서 그거는 아우 뿅뿅뿅이라고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뭐? 큰일 났네 같은 것도 주인이 따로 있는 거지.
큰일 났네. 결국엔 따로 있는 거야. 유행은 누가 진짜. 시켰더라도, 유행은 시켰더라도 원래 주인이 따로 있는 거야. 우리는 우리 게 없어. 뿅뿅이 들어갈 재밌는 오답도 봤습니다. 재밌는 오답 이름도 보내주시면 가짜로 쓰고 있으니 뭐. 따라 그 얘기를 왜 해? 이거 그거랑 상관이 없어. 사실이잖아. 이름 얘기 왜 나와? 퀴즈네. 50원의 1호 문자 샵 연구일 장무비 찬윤송 100원 카카오톡 메신저는 무료라네. 노래 니네 아빠는 배씨인데 너는 왜 이씨니? 그런다며? 노래 듣자. 빨리 틀어. 배씨 종춘회에서 초대도 받았다. 됐냐? 안철수 대표의 행태를 과연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그것도 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영입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는데 그때는 침묵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것저것 이 문제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철수 대표나 호남 쪽 의원들이나 처음에 같이 시작할 때부터 서로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도 않았고 자신들과 맞는 상대라고 생각도 안 했지만 이제 서로 필요에 의해서 손을 잡은 거죠. 알겠습니다. 계란투척, 어제는 또 박지원 전 대표 계란투척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바로 그 자리 옆에 있었는데요. 아, 그러셨죠, 참. 예. 아, 예. 근데 그 근본적으로 이제 그 당이 한마디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로 맞지 않는 상대, 신뢰하지 않는 상대가 불편한 동거를 하다가 이제 갈 때까지 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그 계란 던진 분, 네. 그 보도 나온 걸 이렇게 보니까 이제 광주 사람이긴 한데 네. 보니까 뭐 SNS에 본인이 올린 것도 그렇고 이제 안철수 대표의 열성 지지자기는 하지만 네. 성향이 좀 그 뭐랄까 저기 자유한국당 사람들 네. 또는 뭐 친박계 같은 그런 성향이더라고요. 뭐, 그 상대를 이제 종북좌파로 몰아붙이는 그런 식의 네네. 아주 수구적인 보수 성향. 그렇기 때문에 이 안철수 후보가 이제 처음에는 사태와 관련해서 내놓고 있는 대응에 대해서는 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뭐 서둘러서 뭐 최고위원 사퇴다, 뭐 당원권 정지다 하는데 뭐 계속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이 꼬리 자르기 하고 뭐 서둘러서 그냥 덮어버리려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외면한 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별로 새삼스러울 건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정치적 음해가 아닌가 초반에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일단 안철수 대표의 그 상황 인식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전에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을 하려 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자기를 음해하기 위해서 뭔가 정치적 음모가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몰아붙이는 그것은 참 정치 지도자로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호남계 쪽에서의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분들이 이제 말은 그런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은 하는데 사실 자신들도 그분들이 이 안철수 씨 쪽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손을 잡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문제점을 또 지적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 이 사건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립통합위원장 연결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이제 진실 공방이 있다가
어제 주성영 의원이 이제 재인터뷰를 했는데, 박지원 최고위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맞다라고 하면서, 그걸 재차 여러 번 확인해 준 바 있다고 인터뷰를 해서 사실상 이 공방에는 이제 쐐기를 박은 것 같은데, 2008년에도 당시에 박지원 최고위원이 이 제보자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듣지 못했는데요. 네. 당시에 그 같은 법사위에 있었던 박지원 의원은 뭐 인터뷰에서 예, 예. 그 당시에 소문은 들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소문, 그때는 소문이라면 지금은 이제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인데. 근데 이 일이 예견된 사태라고 하셨던데, 왜 어떤 의미로 예견된 사태라고 하신 겁니까? 아,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 쪽에서 그동안에 특히 안철수 대표가 이제 자기 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구 이제 사람들을 받아들였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좀 문제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지난번 증거 조작 사건의 뭐 이유미 이준서라든가 네. 또 뭐 주변에 그 과거 친이계라고 할 수 있는 뭐 정치 개혁 이런 식으로 참신한 이미지로 나와가지고 젊은 층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요즘은 남아있는 지지층이 숫자도 얼마 안 되지만 대부분 그런 분들만 남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상황 인식은 제가 이해했고요. 아드님이시니까 2008년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논란, 이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그 표적 수사할 때, 표적 사장할 때 그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실 그때 그렇게 내색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워낙 평생 그런 일을 당하셨으니까. 이 근거 없는 모함과 음해를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뭐 이미 정계를 은퇴하신 지 몇 년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일이 뭐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전직 대통령이고 현실 정치와 상관이 없는 입장에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국회에서까지 여당 의원이 나서서 그 흑색 선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참 한심하다고 보셨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요 사안은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거 아닌 것 같아서 또 한 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었습니다. TBS 구호구 그 한나라당 출신들 네네. 이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을 뭐 과거 검증을 안 하고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끼어든 게 된 거 아닌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영입할 때부터 이런 사달이 나중에 날 것만 같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지원 씨가 네. 이제 한나라당에서 시장까지 한 경력이 있는데 네. 상당히 그쪽에 충성을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했던 것이 아주 스펙이 괜찮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는 걸 들어봐도 이제 영입한 기준부터가 잘못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기된 사태라고 하시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친안파 그 국민의당의 구성원들 중에 친안파 구성원들 중에 친이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의심해 오셨던 거고 이번 사태가 그런 연결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바른정당 통합 추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는 겁니까? 뭐
그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죠. 뭐 친이계들이야 같은 당내의 호남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아무래도 그 뿌리가 같고 코드가 맞는 바른정당 사람들하고 합치고 싶어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최근에 통합 움직임도 이해가 간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 지금 현재 예. 국민의당이 이 박지원 최고위원